자, 이번 시간에는 JSP 시간에 진행했던 그 계좌이체 D 유형과 D 오브젝트 유형을 D 유형으로 해서 변환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사용자 익셉션에 대한 부분도 더 추가를 했어요. 먼저 이제 기술 구조를 한번 보죠. 기술 구조는 우리 C유형했던 뭐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셉션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이체를 하면서 실제 그 본인의 계좌 잔고보다 더 높은, 더 많은 금액을 계좌 이체를 하려 그러면 강제적으로 유저 익셉션을 확 발생시켜서 이게 바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부분들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TO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통합하지는 않을 거고 한 개가를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보를 가져오는 DTO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C 유형에서 있었던 뭐 트랜잭션 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달 부분은 우리 C 유형에서 이제 그 모델 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만들고 했는데 뭐 그거보다는 교수님 봐서는 이제 그냥 모델 객체를 그냥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델 객체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우리 D 유형이 그 제이슨 구조로 만들어서 실제 그 뷰단에다가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는 이제 골뱅이 붙여서 리스판스 바디라고 하는 딱 하나 한 줄만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다 제이슨 구조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D 유형에 이것을 적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우리 했던 얘기고, 데이터 전달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모델이냐, 모델 엠퓨냐 둘 중에 쓸 수 있는데, D 유형에서는 모델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기 통신하기 위해서 AJAX, 제이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익셉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익셉션은 이제 교수님이 실제 우리 그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든지 실제 이런 그 자바 프로그램이 돌다가 익셉션들이 발생하죠. 시스템 익셉션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요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익셉션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에 대한 매핑인데, 메소드는 교수님이 조금 더 또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경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면, 우리 루트, 프로젝트 밑에 이제 바로 루트 형태대로 들어오게 되면, 통상 이제 그것을 관여하는 부분들이 통상 메뉴들이 이제 걔를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간단한 메뉴지만, 그 간단한 메뉴 자체를 이제 루트로 들어왔을 때 일단 간단한 메뉴가 우선 걔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메뉴를 통해서 이제 목록에 대한 목록 조형 화면 자체에 대해서 오픈을 하도록 이렇게 연결고리를 한번 가져가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계속 그 목록 조회에서 한 건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선택이 되면서 자동으로 또 조회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도는 구조였는데 조금 뷰하고 실제 보여주는 제 뷰단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하고 다시 이 부분들을 또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 단순히 화면만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 경우 지금 잘 보면 우리 리스트 오픈도 이제 뭐 자동 조회만 안 될 뿐이지 목록 조회 화면이 나오는 거고 애드는 실제 뷰 화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라고 하는 이 부분도 다른 건 안 하고 뷰 화면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뷰
동작을 하는 부분들은 다 따로 이렇게 이벤트 성격으로 끄집어내고요. 실제 그 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셀렉트라는 부분으로 교수님이 하나 더 분리를 해놔서 이때는 메소드를 타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도인가 하면 우리가 실제 이제 애니 디바이스 개념으로 이제 굉장히 추세가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어서 우리가 서버, 이 스프링 구조로 만들어 놓은 서버의 서비스들은 뭐 외부로 요청을 하든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으로 요청을 하든 뭐 iOS가 이렇게 들어와도 항상 그 정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일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실제 화면에 관련돼서 동작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그 URL 왔을 때 서비스 해주는 부분들을 따로 분리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뉴, 그 다음에 여기 단순히 목록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건 조회하기 위해서 미리 그 에디트 모드로 화면이 열릴 때. 그래서 이걸 딱 떼버려서 그러면 실제 만약에 안드로이드 앱으로 개발해 갖고 쓴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듯이 루트로 들어오는 거 애드, 에디트 이 URL은 실제 서버에다가 호출 안 하면 되겠죠. 그죠? 호출 안 하면 돼요. 자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에서 화면을 띄우고 그러는 거는 요 스마트폰 안에서 다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화면이 열린 상태에서는 서버 쪽에다가는 데이터만 요청을 해서 데이터만 셀렉트해서 화면에 보여주든지 아니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요청을 해서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를 하든지 이런 행위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여러 애니 디바이스들이 붙었을 때 서비스를 한 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URL에 대한 용도 자체를 딱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URL에 대한 부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특히 이제 또 그 방식을 쓰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 건 항상 제이슨 구조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AJAX 통신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G유형에서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교수님이 실제 요 컨트롤러에서 처리하는 URL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뷰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 기능하고 실제 이 서버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메서드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이렇게 다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하고 이런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똑같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제이슨 구조로 AJAX 통신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좀 추가가 될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기능들도 아까 있는 것처럼 실제 그 유저 익셉션도 발생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익셉션도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은 뭐 기존에 어떤 환경 설정에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폼.xml에 있는 곳에 잭슨이라고 요거 이제 우리가 AJAX 통신을 하면서 제이슨 형태대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실제 라이브러리 플러스 템플릿이라고 봐야겠죠. 이 부분들을 폼.xml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또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 교수님 또 쭉 할 테니까 또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씩 또 환경 설정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또 STS 열어서 여러분들 DU형 임포트 시키세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실제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에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ACCOUT TRKNS
다음에 DP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 템플릿을 잡고 넥스트 3레벨 3레벨의 패키지는 edu.jeiu. NCCOUNTTRANSFER DP PJT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럼 피니시. 자, 그럼 이렇게 스프링 MVC가 적용된 실제 그 우리 프로젝트가 하나 지금 이제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선 폼.xml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교수님 배포한 예제 프로그램에서 쭉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기본 여기네요. 여기 자, 이 부분에 우리 아까 CU형까지 똑같은 내용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스프링 JDBC 마이베티스하고 스프링 연결하는 거 AOP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하기 위한 스프링 TX 자 요것들을 추가를 샥 해줘야겠죠. 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했던 게 저거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규로 이제 더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AJAX 통신으로 주고받는 제이슨 형태를 자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잭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요. 보면 코어 어노테이션 데이터 바인드 그 다음에 코어 그 다음에 매퍼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또 뒤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세이브 하게 되면 이제 폼.xml에 필요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막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교수님이 제공한 곳에 다 필요한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미리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안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면 항상 밑에 계속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xml은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한글밖에 없죠. 한글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니까 그냥 바로 여기는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웹.xml 복사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자, 페이스트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블리 컨텍스트.xml도 지금 우리 C 유형에 했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우리,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냥.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네. 자, 그럼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서블리 컨텍스트.xml에다가 추가하는 부분 또 설명을 하면서 추가를 하면서 병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그 하는 부분이 이거였죠. 데이터 소스하고 그 마이베티스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들 우리 아까도 집어넣었어요. 그죠? 집어넣었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소스나 SQL 세션은 그대로 돼도 그 다음에 여기 SQL 세션 팩토리에는 실제 그 .SQL들이 들어가야 될 정확한 그 위치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뀐 아까 우리 그 3계층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 구조에 있는 부분이 달라질 테니까 이 부분들을 바꿔줘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AOP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네임스페이스, 그쵸? 네임스페이스에 보면 지금 체크가 AOP 적용하니까 요 AOP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트랜잭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트랜잭션. 그리고 이것도 해야지. 자동으로 AOP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컴포넌트 스캔할 때 찾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AOP 오토 프록시로 찾아라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또 만들어서 넣어놔야 돼요. 자, 요거 실제 폴더 만드는 거는 생략할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요거 만들어주면 우리 CSS하고 그 다음에 .js를 담아야 할 실제 폴더들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만들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 또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에 가면 자, 여기 지금 tx라고 체크되어 있죠? 그럼 또 여기 tx라는 부분 체크를 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추가를 해주고요.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트랜잭션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뒤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현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해놨는데 일단 교수님이 지금 D유형에서 이제 좀 C유형 대비 달라지는 것 중심적으로 교수님이 좀 설명을 쫙 하고요. 하고 또 우리 C유형처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하나씩 이벤트별로 쫓아가면서 프로그램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위에 실제 서버에 있는 부분 하나씩 무엇이 달라졌는지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콘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로그 AOP라고 해서 AOP 처리하는 것만 여기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유저 익셉션이라고 우리 유저 익셉션은 우리 JSP 시간에 G 유형 때 교수님이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습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D 유형 스프링 D 유형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유저 익셉션을 정의해서 이제 뒤에 보면 뒤에 서비스 쪽에 보면 요걸 통해서 이제 익셉션을 캐치를 해서 뷰 단으로 넘겨주고 하는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하는 이제 유저 익셉션은 가장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익셉션 중에서도 가장 조상이 되는 그 클래스예요. 그래서 자바도 요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런타임 익셉션이나 뭐 또 런타임 익셉션에서 또 다시 널 포인트 익셉션에 이런 클래스들을 계속 자바 API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 그 해당되는 이제 제공을 하려 그러면 자바에 있는 제공해주는 그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또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약식 형태지만 교수님이 이걸 좀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해서 하는 그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보통 사회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걸 상속받아서 유저 익셉션이라고 클래스를 정의를 해놓으면 요 익셉션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탁 만들어낼 때 우리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하게 요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 던질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실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로 나누어서 실제 이 생성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한 개 메시지로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을 교수님이 그냥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객체를 생성해 달라고 딱 하면 실제 요걸 뭐 다른 건 안 하고 바로 슈퍼하고 불렀으니까 바로 exception 객체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 만드는 것으로 부분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한 게 여기 지금 AT response라고 이제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용도로 이제 쓸 건가 하면요. 우리가 성공 입력 수정 삭제 뭐 대부분 이제 조회인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성공이냐 뭐 실패냐 이런 부분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조회인 경우에는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뭐 또 한번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하기 때문에 굳이 조회까지 우리가 뭐 꼭 에라 코드를 잡아내거나 이제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AT 리스판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용도는 뭐냐면 실제 입력 수정 삭제라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그 정보 하나 하고요.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 밖에서는 그 에라 그 익셉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코드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드에 대한 부분은 실제 자바 쪽 자바에서도 에라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DB에서도 또 에라 코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업무적으로 정의하는 이런 에라에 대한 것들도 또 코드로 많이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코드 뭐 앞자리에다가 그런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게 자바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인지 아니면 DB에서 발생한 에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잘못돼서 발생시키는 익셉션인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분자를 하나 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이 메시지라는 건 이제 상세한 설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드들을 쫙 정의를 합니다. 필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실제 객체 요 객체를 딱 생성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파라메터로 넘겨서 딱 이걸 객체 메시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럼 통상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중간마다 서버 쪽에서 프로그램에서도 이 익셉션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막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익셉션을 던져서 결국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사용자가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JSP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계좌번호 갖고 조회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계좌면 갑자기 얼라창이 탁 떠갖고 나오죠. 그와 같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AT 리스판스가와 같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정보들을 넣어서 바로 이제 뷰단에다가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뷰단에서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뭐 교수님이 한번 시범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한 설명도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두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O 입장에서는 우리 계속 어카운트 트랜스퍼 DTO 클래스를 정해서 썼는데, 이제 어카운트 DTO라고, 요건 뭐 단순해요. 단순해서 실제 계좌번호, 계좌의 이름, 그 다음에 현 잔고 나오는 그 계좌에 대한 기본 정보만 이렇게 가져오기 위한 자료 전달 객체로서 DTO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또 컨트롤러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컨트롤러 보면, 자, 컨트롤러에 이제 우리 실제 모델 객체 쓰는 부분들은 교수님이 다 생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시맵으로 파라미터 받는 것도 뭐 똑같았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럼 이제 다른 부분은 여기 있어요. 아까 교수님이 메뉴로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메뉴로 들어올 때 받아주는 부분을 여기 홈 컨트롤러의 역할이다라고 교수님이 이제 간단하게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의 루트로 탁 치고 들어오게 되면 리턴을 뭘로 해준다? 메뉴를 띄우도록 이렇게 교수님이 간단하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메뉴가 뜨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컨트롤러 쪽에서 받아주는 URL들은 뭐 리스트 오픈, 리스트 애드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리스트인 경우에 우리 보면 지금 처음으로 보는 게 여기 보면 골뱅이 리스판스 바디라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붙었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요게 붙음으로 실제 우리 제이슨 구조로 샥 바꾸어서 지금 리턴해야 될 게 지금 어카운트 트랜스퍼 리스트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제이슨 구조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아웃 객체 만들어서 뷰단에다 확 보여주는 역할을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붙이면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보면 에디트하고 셀렉트하고 교수님이 구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디트는 단순히 화면을 오픈할 때 용도고 셀렉트는 실제 조회하기 위해서 메소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실제 트라이 캐치문으로 이제 엮었어요. 자, 엮어서 실제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의 메소드를 컨트롤해서 딱 호출을 하면 저쪽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아까 우리 정했던 AT 리스판스라고 하는 여기 보면 다시 볼까요? 자, AT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샥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공적으로 됐으면 석세스. 그 다음에 코드나 메시지는 그냥 교수님이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empty string으로 그냥 넣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캐치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실행을 하다가 우리가 정의한 유저 익셉션이 캐치가 되면 요 AT 리스판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해준다? 여기에 스테터스라고 하는 상태는 fail이다. 지금 실패했다. 그 다음에 코드는 이제 TBD 아직 정의를 안 했다라는 얘기고 메시지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주는 메시지 내용을 받아서 이 내용에다 상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익셉션이면 이제 요번에 이거는 실제 우리 자바나 DB나 이쪽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잡힐 거예요. 잡히면 이것도 fail이라고 상태하고 TBD 그다음 메시지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가공 안 했으니까 시스템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요 AT 리스판스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객체를 여기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요 만들어진 요 생성자니까 바로 요 필드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객체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리스판스 바디라고 붙었으니까 요 구조로 객체가 바로 제이슨 구조로 해서 뷰단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략적인 컨트롤러에 대한 컨트롤러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서비스 쪽에 이제 가서 봅시다. 자, 서비스 쪽에 가면 일단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뭐 메서드에 대한 호출 이제 컨트롤러에서 메서드 호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대신 요게 있네요. 실제 여기 지금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인 경우에 through user excep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하다가 exception이 발생하면 호출하는 쪽으로 유저 익셉션이면 유저 익셉션 아니면 실제 자바 자체에서 발생시키는 익셉션이면 익셉션 개체로 해서 던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현단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서 보면 자, 요거 보면 지금 달라지는 부분은 쭉 내려와서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아까 exception을 던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던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지금 유지 exception 만들어내는 부분은 지금 계좌 이체를 하는 금액보다 계좌 잔고가 적으면 실은 유지 exception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로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업데이트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딜리트는 상관없겠죠. 없던 걸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따 이번 이벤트별로 얘기를 할 때 조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DAO네요. 서버 딴에는. 자, DAO 딴에는 뭐 요거 바로 XML을 봅시다. 자, 우리 C유형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현재 그 계좌 번호를 가지고 그죠? 계좌 번호를 가지고 이 계좌에 대한 정보, 계좌 이름은 뭐고, 그다음에 현 잔고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셀렉트 이 하나 더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략적으로 이쪽 서버 단에 있는 내용들은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실제 뷰단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또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뭐 아까 프로젝트 루트로 들어오게 되면 요 메뉴를 아까 띄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메뉴는 단순해요. 그냥 그 계좌 이체 목록 조회를 딱 URL에 호출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list.jsp는 우리 목록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실제 내용 자체를 이제 JSON 자료를 파싱을 해서 그 목록에 대한 정보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js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교수님이 조금 우리 저번 JSP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jQuery 같은 경우에 실제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는 뭐 자동으로 그 jQuery에 대한 .j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막 자동으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시키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인터넷이 단절된 상태에서 돌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이것처럼 JS 밑에 jQuery.js 그래서 무슨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걸 이용해서 jQuery를 동작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ist.js를 보면 자, 지금 클릭할 때 클릭이니까 당연히 목록 조회하는 부분 jQuery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트리거 걸어서 자동 조회하는 부분, 그죠? 오픈할 때 자동 조회하는 부분. 지금 보면 이벤트가 바로 요거는 바로 화면이 열리면서 바로 트리거가 되는 거니까 자동 조회가 될 거고. 자, 요것도 이제 우리 거기다가 키보드에다 타이핑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조회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한 건 선택할 때. 이거는 뭐 우리 JSP 시간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jsp가 있죠. 뷰.jsp는 이제 한 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우리 JSP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jsp도 뭐 입력 모드냐 뭐 수정 삭제냐에 따라서 제어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건 한 건에 대해서 실제 요거는 이제 뷰 화면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뷰 화면 열어라 그러니까 뷰 화면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으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타면서 요거는 이제 바로 지금 오픈하면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죠. 바로 실행하는 것이니까 바로 셀렉트라고는 URL로 바로 요청을 하고 요청된 그 결과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 객체에 들어오는 것을 키값을 가지고 파싱을 해서 실제 그 HTML 태그 밸류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력, 수정, 삭제는 우리 제2 시간에서 했듯이 하나 통합으로 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 폼에 있는 것들 다 넘겨주고요. 받으면,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좀 얘기했던 요 부분이었죠. 아까 AT 리스판스 클래스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개체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태, 코드, 메시지 요 세 개가 이제 넘어올 거예요. 근데 교수님 좀 이건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해서 자, 요거 중에서 키 메시지가 만약에 empty string이라면 즉 요거는 아까 컨트롤러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 부분이었어요. 자, 들어올 때 성공했으면 그냥 empty string으로 메시지까지 넣어주는 거고,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으면 여기다가 메시지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메시지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없냐? 그러면 이제 정상 처리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제 여기에 메시지가 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정의한 유저 익셉션에 해당된 건지 아니면 자바 시스템에서 발생한 익셉션인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화면에다가 딱 얼라창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돌아가기 백은 동일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요 프로그램이 C유형 대비해서 이렇게 달라진 것들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D유형에 대한 부분, 목록조의 입력,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하기 위해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조회되는 거, 그 다음 수정 삭제, 요렇게, 이런 이벤트 순서로 지금 프로그램 소스를 쭉 따라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뭐 한번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프로젝트의 바로 루트로 바로 조회를 하면 바로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부분이 아까 잠깐 보여줬듯이 여기 홈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는 루트로 들어올 때는 여기 있는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하고 교수님이 마지막에 뭘 했냐면 어카운트 트랜스퍼 메뉴라고 하는 이 메뉴를 JSP를 그 오픈하도록 이렇게 여기다 체크를 해놔서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가 간단한 메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회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자동 조회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대로 입력.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이거를 좀 보여줄 건데 컨트롤 쉬프트 I 이렇게 하면 우리 개발자 디버그 모드죠. 디버그 모드가 나오고요. 자,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그 JSP 때 했듯이 그 제이슨 구조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교수님 여기서 체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아까처럼 왜 골뱅이 리스판스 바디라고 붙여놨는데 정상적으로 내려오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홍길동. 자, 이렇게 마지막에 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럼 요 마지막에 내려온 이 부분을 딱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레이리스트 대괄호로 그죠? 대괄호로 쫙 되어 있고요. 안에 지금 두 개니까 이제 방이 두 개 있는 거죠. 방 두 개는 여기 보면
객체 표시를 하는 중괄호를 묶여서 키 땡땡 밸류 콤마 키 땡땡 밸류 콤마. 자, 쭉 해서 우리 JSP 시간에 했던 거와 같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이슨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 뷰단에 해당되는 .jsp는 스프링이건 그냥 옛날에 그 우리 JSP 할 때 MVC 모델에 이건 뷰단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뷰단은 스프링 자체가 그래서 서버 단에 해당되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우리 그 정의한 유저 익셉션으로 정의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발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를 해서 이제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가는데 실제 금액을 이만큼 입력을 누르겠어요. 이건 너무 크게 했네. 잠깐만요. 추가해서 다시 지금 우리 계좌 잔고를 1000만, 10만, 100만을 줬어. 100만 지금 계좌예요. 그러면 이거를 1000만 원을 한번 계좌 이체 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에서 3번으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자, 1000만 원을 계좌 이체한다고 딱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인서트 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계좌 잔고보다 계좌 이체 금액이 큽니다. 계좌 잔고는 현재 999800인데 계좌 이체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우리 아마 이런 스타일로 업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외부로 웹상에서 실제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자주 보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얼라창으로 뜨는 이거는 교수님의 기본을 써서 이렇고 좀 이쁘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우리가 유저 익셉션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또 수정도 한번 해보고 200으로 수정 이건 정상 처리됐으니까 자, 그럼 정상 처리됐을 때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자 다시 지금 계속 포워드해서 그렇구나. 자, 요거 들어오는 걸 들어오는 것들 보고 싶으면 지금 입력이나 수정이나 삭제하면 자동 조회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잠깐 막아놓고 한번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아까 그 입력 수정 삭제인 경우에 정상인 경우, 그죠? 정상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정상인 경우 그때 들어오는 여기에 대한 제이슨 구조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동작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록조회부터 이제 컨트롤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겠죠. 자, 컨트롤에서 이제 리스트 언더바 오픈으로 지금 들어오면 아까 메뉴에서 리스트 언더바 오픈으로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목록조회가 딱 나온 거니까 요거는 단순히 이제 목록조회 화면을 띄우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조회 버튼을 누르든 아니면 자동으로 키 하면서 우리 자동 조회를 만들든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URL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실제 조회하는 부분들은 우리 쫓아가 보면 다 똑같아요. 자, 지금 조회하는 부분들은 실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 들어가고 여기서 오픈 들어가면 우리 검색 조건 넣어서 겟맵파 통해서 XML에다 올리고 거기에 get account transfer DB 리스트에서 두 개 테이블 조인해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CU형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는 것을 어카운트 트랜스퍼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제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죠. 이걸 보내게 되면 여기 리스판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이슨 구조로 바뀌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목록 조회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스프링을 지금 쭉 적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프로그램의 그 라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내부적으로 안에서 다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램에서 막 그 실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JSP 때 충실히 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잘하고 알아야지, 이게 내부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이해 없이 그냥 스프링만 갖고 그냥 하라는 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분명히 뭐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한 줄 넣어서 뭐 예를 들면 골뱅이 리스판스 바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서 실제 뷰단에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꾸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조회 화면에서 이제 뭐 한 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버튼을 누른다면 그냥 add라고 하는 URL 들어와서 바로 뷰 JSP만 바로 열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인서트라고 이제 들어올 거고, 자, 들어오게 되면 실제 호출하는데 요번에 트라이 캐치물로 다 묶어놔서 유저 익셉션하고 익셉션하고 각각 요 순서대로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참 익셉션 잡을 때 익셉션은 범위가 작은 거부터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서 써야 됩니다. 아까 요 그냥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 지정의 익셉션 중에서 가장 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 익셉션이라고 이제 뒤에서 잡아놓으면 발생하는 모든 익셉션들은 여기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익셉션을 캐치하도록 요 부분에 돼 있으니까 이제 호출하는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그 익셉션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호출하게 되는 서비스 계층에 추상 메소드에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수루하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구현 클래스의 메소드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던지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그 프로그램 로직으로 점검을 하다가 어떤 이제 그런 업무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수루 new user exception하고 아까 우리 user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user exception 같은 경우는 생성자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됐었죠.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 지금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 매개 변수 즉 파라메터로 받는 것들은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로 받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놨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기다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업무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보면 실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계좌 이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는 그 계좌 이체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 프롬 계좌 번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get account db라고 하는 부분 잠깐 가서 볼까요? 여기 뭐 요거 이제 SQL로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까 바로 XML 우리 봅시다. XML을 들어가서 보면 맵파에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 get
어카운트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요거는 저거 DTO 클래스에 있는 getter 메서드예요. 실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은 DAU의 get account db라고 추가된 요 메서드예요. 그럼 요거는 넘어가는 계좌 번호로 조회해서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그 지금 어카운트 테이블 만들어 놨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실제 어카운트 DTO라가 만든 새로운 그 객체에다가 하나 담아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정의된 g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 잔고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잔고보다 계좌 이체하는 금액이 크다면 바로 이제 유저 익셉션을 발생을 딱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여기에 이 from 계좌, to 계좌의 금액 맞춰서 수정해 주는 부분은 CU형과 동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해서 다시 이제 컨트롤러 쪽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이 발생 안 하면 그냥 바로 정상 성공했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AT 리스판스에다가 담아서 객체에다 담아서 return AT 리스판스 그 다음에 요것은 골뱅이 리스판스 바디 붙여놨으니까 제이슨 형태대로 샥 b.jsp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유저 익셉션이나 그 다음에 자바 쪽에 익셉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fail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얼라창으로 보여준 메시지 있었죠. 계좌 이체 금액이 잔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여기다 담아서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바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는 여기다 담아서 또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이렇게 되면 인서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조에서 이제 한 건을 이제 딱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자, 선택해서 걔 아이디를 가지고 일단 view.jsp만 이제 오픈을 해주는 거죠. 메서드 호출 안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JS view.js에서 봤었죠. 그래서 실제 view.jsp가 이제 오픈이 딱 되면서 바로 실행하는 게 뭐냐면 select라는 URL로 바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elect도 마찬가지 get account transfer 요거 이제 우리 했던 거랑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니까 자, 여기 가서 실제 오픈 임플리멘테이션 가면 우리 했던 그죠? 한 건 객체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XML에 있는 부분도 계속 우리 썼던 거랑 동일해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건을 딱 조회를 해오면 걔를 DTO 객체로 담았고 마찬가지 또 return DTO 객체를 리턴하면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리스판스 바디를 또 붙였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JSON 구조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삭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입력하는 이 부분하고 거의 패턴이 동일해요. 그래서 호출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익셉션이 발생 안 했으면 정상이라고 해서 다 보낼 거고 만약 유저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유저 익셉션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자바 자체에서 익셉션이 발생한 거면 시스템에서 발생한 익셉션을 넣어서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 AT 리스판스라는 객체에 담아서 리턴하고 마찬가지 또 리스판스 바디를 통해서 JSON 형태로 바꾸어서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주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요거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거의 동일한데 우리 한번 또 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추상 메소드로 실제 서비스 계층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자, 여기에 대한 구형 클래스 들어가면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실제 이제 요건 뭐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그죠? 수정하는 거니까 옛날에 있던 거는 없던 걸로
하는 액션 한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정 이후 것은 다시 또 인서트처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은 우리 그 일단 JSP 시간에 했던 CU형에 했던 그 내용하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인서트 때 처리한 이 부분처럼 실제 그렇게 없던 앞에 있던 건 없던 걸로 하고 변경 이후에 수정한 내용을 인서트처럼 확인을 해서 실제 계좌 금액보다 계좌 이체 금액이 더 큰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놓고 자 그래서 요걸 잘 보면 그거죠. 현재 계좌 잔고보다 new transfer amount 금액. 자 이거 신규로 이제 수정 이후에 지금 계좌 이체 금액이고 이건 올드 수정 이전의 금액이죠. 그럼 두 개를 빼면 만약에 이게 계좌 이체 금액을 수정할 때 더 큰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그거보다 그것이 현 잔고보다 더 크면 당연히 이거는 계좌 잔고보다 이체 금액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유저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삭제인 경우에는 그냥 뭐 없던 걸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그런 이런 유저 익셉션 발생할 사유는 아닌 거죠. 요 경우만 봐서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대로 컨트롤러에서 마찬가지 던져주면 뷰단에서 정상이면 정상이다. 그 다음에 익셉션이다. 그러면 익셉션이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화면에서 서비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DU형까지 지금 했어요. 그래서 우리 B, C, D유형 꼭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유형까지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이제 이것으로 우리 아마 이제 스프링 수업은 이제 이걸로 수업 시간은 마지막 끝입니다.